개인 접시 나는 거 감질 나는데요. 아 그래? 네. 우리가 면역 이런 말 하면 안 돼. 자, 우리 아무리 코로나가 뭐 그렇게 해도 우리는 면역력이 더 강해. 인간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 어? 자신감 잘 잡고. 자, 우리가 그 기본 문제 19-3번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왜냐면 앞에서는 우리가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거에 대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었어요. 그렇죠? 아, 예, 그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다음 저기 월요일 날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원만 계속 저번에 잠깐 월요일 수업해봤는데 원만 계속 하니까 다들 이렇게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가벼운 거, 진도, 그렇지? 도형의 이동은 조금 가벼우니까 느낌이. 자, 그래서 진도 교재 여러분들은 63페이지인가요? 65페이지인가요? 65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4점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세 문제만 하고 끝낼 거예요. 기본 문제 19-5번까지 하면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세 개 하고 여러분들 유제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여러분 유제 풀고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신문 그거 풀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남은 집합이 이거 공집합, 여집합 그거예요. 어디에 나오는 집합이에요? 뒤에 나오는. 아, 예, 맞아요. 그 집합이에요. 재밌을 거예요. 집합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별로 특징이 없어. 근데 이게 쫙 묶어. 그럼 특징이 나오지. 아,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뭐 유쓰기도 하고 유쓰기도 하고. 포인트가 해. 아니 근데 이게 별로 새로울 게 없는 게 지금 뭐 희수도 학교에서의 희수의 모습과 집에서의 희수의 모습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잖아, 그렇지? 선생님도 그래요. 뭐 그런 거 숫자도 그래요. 숫자도 6이 다른 애들만 묶여 있으면 아 여기는 6의 배수의 모임이구나. 근데 딴 데 가 있으면은 짝수의 모임이 되니까 짝수만의 또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 재밌겠죠? 알았어. 강요하지 않겠어. 자, 기본 문제 19-3번에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세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특히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되게 흔한 것들이었어요. X축, 대칭,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해라. Y축 기준으로 대칭이동해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동해라. 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게 없었는데 자, 이제는 대칭이동하는 직선을 문제가 마음대로 정해줘요. 자, 그래서 대칭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 문제 19-3번의 경우에는 직선에 대해서 원을 대칭이동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직선이 x 더하기 2y는 10이고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 도형이 바로 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여러분 대칭이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이동 시킨다라고 했을 때 자, 도형으로 그리면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우선은 이 점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을 내려요. 자, 수선을 내려서 이 길이만큼 직선 반대편으로 가서 세로 점을 찍겠다라는 것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점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 시킨 이 점하고 의 중점이 바로 기준선이 되는 직선을 지난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선분 A, A 다시. 자, A 다시. 자, 의 기울기가 자, A 다시와 직선은 수직이다. 자, 딱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원래 점이 A고 대칭이동돼서 가는 게 A-라고 했을 때 A와 A-의 중점이 직선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A 선분과 직선은 수직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자, 우리는 도형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자, 원을 대칭 이동시키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원을 대칭 이동시켜봤자 원의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원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대칭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만 옮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원의 중심만 옮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원의 일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쟤를 표준형으로 바꾸게 되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가 돼. 자, 이해되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직선 x 더하기 2y는 c에 대하여 점 자, 1,2를 대칭이동 시켜라. 자, 요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이니까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두 가지 사실을 이용을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옮기기 전에 점의 좌표를 자, 1,2 P라고 할게요. 자, 그럼 옮겨진 점을 우리 P-라고 하고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실은 뭐예요? 중점이 직선을 지난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P와 P-의 중점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P와 P-의 중점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A 더하기 1. 자, 2분의 B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쵸? 자, 이것을 직선에다가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직선에 대입하면 뭐가 되죠? 그래. 자, 직선에 대입하면 자, 2분의 그래. 자, A 더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2를 하니까 자, 결국은 뭐 됩니다? 10됩니다. 라는 거죠. 자, 이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A 더하기 2B는 15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게 돼요. 자, 얘를 1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P와 P-를 연결한 선분이 기준이 되는 직선과 어때요? 수직이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분 P, P-와 네? 저 A 더하기 2가 아니라 A 마이너스라니. 아, A 더하기 1이죠. 그냥 1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제가 실수로 잘못 썼습니다. 중점을 구할 때는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잘못 썼어요. 자, 그러면 선분 P, P-와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직선 x 더하기 2y는 10분. 자, 수직이다. 자,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수직이란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은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얘는 2여야 한다. 자, 식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대각선으로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2A는 B다라는 두 번째 식을 얻게 돼요. 자, 그럼 1번은 네? A 마이너스 1분의 P 마이너스 2가 자, 아까 점 P 여기 써드릴까요? 아까 점 P를 우리 원의 중심이 1,2였고 옮겨가는 점 P를 P-라고 하고 A, B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X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기울기가 나오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을 여러분이 적절히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는 A가 3이다. 자, B가 6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 저 원이, 이 원이 원의 중심이 3,6인 원으로 옮겨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x-3의 제곱 더하기 자, y-6의 제곱은 4. 반지름은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전에 생각했던 방법 똑같아요. 아, 예,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성가신 계산을 해야 돼서 그렇지 원리는 다 이렇게 풀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제 19-3번을 이따가 자, 해보시면 돼요. 오늘만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서 6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문제 19-4번이 있어요. 자, 얘는 조금 다르죠. 두 점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얘네들의 합의 최소값과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여기에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문방구가 A, B, C, D 문방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로 갈 때 문방구에 들려서 준비물을 사야 해. 자, 그러면 A, B, C, D 문방구 중에 어디를 가는 게 가장 나한테 거리상 유리하겠냐?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푸시겠어요? 피타고라스. 자, 피타고라스? 좋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쓰는 건 맞아요. 근데 피타고라스 쓰기 전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들러서 이렇게 가는 게 가까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느 게 더 빠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을 것 같아요. 아, 다 똑같을 것 그게 같아요? 초딩이 푼다고요? 네. 그래요? 거리를 구하여라는 못 풀어요. 초딩은. 그런데 A, B, C, D 중에 어느 문방구를 들러야 가장 가깝고 가장 빠르겠느냐. 거리상 D. 손을. 자, D, 시요. C. 자, 왜 C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봤을 때 짧아 보여. 아, 왠지 제일 짧아 보여서? 자, 그거는 실수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렇죠? 네. 눈대적으로 봤을 때는 D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도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지금 이 집의 위치를 대칭 이동을 시켜봐요. 자, 그럼 여기가 집, 여기가 집 다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집 다시하고 학교를 연결한 이런 선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선분하고 도로하고 만나는 점이 최단거리다라는 거예요. 네, 저 초딩이 저를 풀수 있어요. 아, 예, 이거 초등학교에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여러분들도 했었을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사라졌을 뿐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자, 지금 보시면 만약에 A를 들렸다 간다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얘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 이 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꺾여요. 그쵸? 자, 여러분 최단거리면 내가 가려는 목적지하고 내 위치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하고 얘하고 연결을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최단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은 왜 이 도로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느냐? 왜냐면 이 도로를 들렸다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본 문제 19-4번을 풀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는 그림을 조금 자세히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 더하기 y는 3이다 라는 직선은, 자, 여기가 3, 여기가 3, x절편, y절편이 모두 3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돼요. 자, 이 직선의 이름이 x 더하기 y는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1,6이래. 자, 그럼 1,6이면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자, 내가 조금 자세히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비율을 제가 맞추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1,6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7,0이니까 자, 오른쪽은 비워야 되겠네. 자, 그러면 3이 이만큼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 돼야 되겠죠. 7,0이면 여기가 b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점 P가 이 직선을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 P의 자리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합했을 때 최소값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P는 이거고 BP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치?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AP는 이거고 BP는 얘가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요 두 개를 합한 게 AP 더하기 BP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막 여기 있어. 자, 점 P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더한 게 요거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까 요거 복습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A를 대칭. 그렇지. 지금 여기서는 A하고 B 중에 뭘 대칭이동시키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대칭이동시키는데 자, A를 대칭이동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A를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림상 정확히 몇 콤마 몇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길이하고 똑같이 직선을 넘어가서 이 자리에 있는 점이 A 다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A 다시하고 B를 연결을 쭉 했을 때 이 빨간색 선의 길이가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바로 최소가 되는 점 P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을 구하려면 점 A 그러니까 1,6을 직선 x 더하기 y는 3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구나. T자. 자, 그러면 그 대칭이동 시키는 점을 우리가 A 다시라고 하고 걔를 A,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1번, 2번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중점의 좌표가 어딜 지나요? 이 직선을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중점 구하는 거 너무 쉬우니까 중점을 바로 직선에 대입해도 되겠지?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중점의 좌표가 x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1이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거죠.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자, y좌표는 2분의 b 더하기 6이 되고 자, 이것이 뭐가 된다? 6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게 돼요. 자, 이것을 간단히 하게 되면 우리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게 1번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A와 A-라는 선분의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기울기 바로 구해볼까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했더니 자, 이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얘는 1이 돼야지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A-B는 마이너스 5다라는 식을 얻게 돼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계산을 잘 해보면 자, 우리가 A 다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마이너스 3,2가 돼요. 자, 이거 뭐 연립방정식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저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최소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결국은 뭐랑 같아지냐면 선분 A-와 B의 길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자, 마이너스 3,2하고 7,0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자, 10의 제곱 그 다음에 자, 더하기 4 지금 2의 제곱이라고 써야지. 자, 그래서 결국 얘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루트 26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점 P의 좌표도 구하래요. 자, 점 P의 좌표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A-와 B를 연결한 선분하고 기준이 되는 직선과의 교점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렇지. 자, A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자, 여러분들 뭐 기울기 구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애가 얘잖아. 그럼 얘를 최대한 활용해 볼까? 자, y 빼기 0은 자,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나 지금 뭐 잘못했나? 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x 마이너스 7.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7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과 자, x 더하기 y는 3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지.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P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교점 구하는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제가 풀이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정피의 좌표를 구하면 자, 2,1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 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느라 이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계속 이 원리의 반복이에요. 계속 이 원리의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의 마지막 문제. 자, 기본 문제 19-5번에서는 직선에 대해서 직선과 대칭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기본 문제 19-3번이랑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는 원이었다면 지금은 직선인 거죠. 자, 그럼 쟤는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거 풀어놨는데요. 그 워크북에도 있었는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y는 x에 대해서 마이너스 x. 그러면은 x하고 y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부호도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둘 다 바꾸면 돼요. y축의 대칭이랑 우선 못하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야. 다시 풀면 되지. 좀만 참아요. 한 문제만 더 풀면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서 여러분들의 여름 더 이상 졸리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떠드니까 안 졸리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본 문제 19-5번을 보면 자, 직선을 이제 옮기는 건데 선생님 아까 19-3번에서 원 옮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자, 원을 옮길 때는 아까 원의 특성상 원의 중심만 옮기면 됐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이 옮겨가는 그런 성질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쉬운 거야. 자, 근데 직선으로 옮기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자, 직선이야말로 죄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점을.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우선은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자, x-y 마이너스 2는 0인 거죠. 자, 그럼 옮겨야 되는 애가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직선, 기준이 되는 직선을 내가 1번 직선이라고 하고 옮겨야 되는 애를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선 1번. 자, 얘는 직선 2번. 그러니까 직선 1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2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글로 제가 좀 쓸게요. 직선 2의 위의 점. 자, 걔네들을 우리가 x, y라고 하고 이름을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2번 위에 있는 점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가 자, 어디로 이동이 돼요? x-y-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점의 이름을 p-라고 합시다. 로 이동된다고 하면 자, 이 다음 수부터는 똑같아요. 첫 번째 그렇지.
자, P와 P'의 중점이 어딜 지나야 돼요? 이 기준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중점을 활용한 식을 하나 우리가 씁시다. 중점 구하는 게 쉬우니까 바로 대입해서 쓸게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빼기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게 돼요. 자, 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해서 우리가 써보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다시 그 다음에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4.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식 1이라고 합시다. 식 1. 왜냐면 우리가 직선 1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식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P와 P'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X-X 다시 분의 Y-Y 다시. 자, 이것이 자, 얘는 기울기가 현재 1이에요. 자, 그러면 직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x 더하기 y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식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식 1번과 식 2번을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푼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얘네 둘을 적당히 구워 삶아서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자, 요런 모양의 식을 얻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옮겨가는 거잖아. 그치? 그 얘가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가 x-y-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 있는 y가 x-y-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태경 이해되니?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네 둘을 구워 삶을 때 문자를 하나 줄여야 된다면 뭘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가 안 붙어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니까 식 1하고 그 다음에 식 2를 더하면 y가 사라지네요. 자, 그래서 2x는 자, 그래서 좌변을 더하니까 2y 다시 더하기 4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x는 y 다시 더하기 2가 됐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기존의 x 대신에 그치, 얘를 대입하면 새로운 직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첫 번째 했고요. 그래서 점을 찍었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아까 y를 소거했으니까 x를 소거해야 되겠죠. 자, x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을. 예, 둘을 빼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식 1에서 식 2를 뺍시다. 자, 빼요. 자, 빼면 뭐가 돼요? 그렇지. 자,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x 다시 그 다음에 더하기 4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y는 x 다시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죠? 기존의 y에다가 x 다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새로운 직선이 되는 거야. 그 새로운 직선은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자, 우리가 x 대신에 y 다시 더하기 2 그치?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 자, y 대신에 우리는 x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를 좀 해봐요. 정리해보면 2x 다시 그 다음에 더하기 y 다시 마이너스 6은 0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답으로 쓸 때는 이 다시 기호를 없애고 쓰는 거예요. 자, 왜 다시를 붙였어요? 옮기기 전의 점과 옮긴 후의 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를 붙였을 뿐이지 옮긴 후의 직선은 똑같이 XY 좌표상에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너무 어려워요.
예, 맞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듣기만 하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건 다 이거예요. 자, 모든 건 다 이걸 기준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조금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제가 총 4문제거든요. 자, 그거 지금 하시면 돼요.
때 우리 강소 거 테스트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과제는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근데 이게 헷갈려서 지금 이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헷갈려? 아니 근데 그 구할 때 A 값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A 값이? 뭐 하다 보면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원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어떤 거 하다 그랬어? 잘한 건데? 잘. 하필이면 다른 색깔은 빨간색이야. 흰게 아닌데. 네 지금 피해 작품. 그렇구나. 지금 잘 부어봤어요. 오. 그러면 오늘 이것과 관련된 과제는 그 워크북만 하시면 돼요. 그 워크북 나머지 부분이 한 4페이지인가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워크북도 과제 있다면 두 가지예요. 과제가 자, 두 가지 하면 되고 연습 문제는 따로 과제를 내주진 않을게요. 시간 되는데요? 아니야. 너 아까 잘 모르겠다는 거. 9, 17, 22? 그건 뭐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풀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줄여서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T15는 이렇게 나오고 아, 그 t가 그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의 최대 최소값이 t의 범위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 범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식의 최대 최소를 구했을 때 지금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건데 아니 이게 뭐지? 많은 그러네. 그러면 1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니까 1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럼 달라지겠네. 자, 그러면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먼 0을 대입했을 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0을 대입하면 2가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풀 수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한 게 17번이었지. 17번은 얘구나. 보기만 해도 되게 풀고 싶지 않게 생겼다, 그치? 자, 그러면 답지가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할 겸 답지를 보고 생각을 해보자.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다음부터 들어요. 걔네 둘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해도 안 나오는 거. 아, 대입하면 안 나온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얘네 둘이 더하고 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 대입한 건 어디 있어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x의 개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문제 풀이할 때.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는 일부러 반지름을 나머지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얘는 r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a를 앞으로 꺼내요.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를 앞으로 꺼내면 x-1. 자,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더하기 r. 그쵸? r은 또 여기서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몫이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야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지.